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산부인과에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윤주희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암이지만 감염병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 넘겨받는 바이러스의 양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인유두종 바이러스, 거기서 인은 인간을 뜻합니다. 이 바이러스도 우리가 전염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몸에 들어오는 양이 적다 그러면 병이 잘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많은 양이 들어온다고 하면 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근데 제가 오늘 다루는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인간 유동 바이러스는 잘 변이가 안 일어나요. 오늘 다루는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방 백신은 한 번 맞으면 일단 평생 갈 걸로 기대가 됩니다.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일정한 간격 또는 불규칙하게 남아 생리를 하죠. 아이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게 돼 있겠죠. 그래서 재생 능력이 엄청나게 좋은 장기입니다. 옛 세포들을 버리고 새로운 세포가 잘 자라난다는 거죠.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나 질일 이런 데 감염이 돼도 과거에 있던 세포들을 다 버려버리고 새 세포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그 중에서도 암을 잘 일으키는 고위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을 때 암이 잘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낮은 바이러스 소량이 감염이 됐다 그러면 그냥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1년 정도를 지켜봤더니 감염된 분들의 90% 정도가 없어졌더라. 이런 보고들이 있죠.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를 갖는 분들만 아니라 그러면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 2년마다 시행하는 무료 자궁경부암 세포진 검사만으로 선별 검사는 충분하다라고 많은 과학적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부인종의 학회에서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그러한 입장을 천명을 이미 했습니다. 다만 고위험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보다는 조금 더 자주 검사를 받는 것이 더 안전해질 수 있겠고요. 세포진 검사 음성 이렇게 나오면 정상을 뜻합니다. 암을 의심케 하는 게 없었다. 그것보다 조금 나쁘게 나오는 게 영어로는 ASC라고 부르는 비정형 세포진 검사 결과인데, 아스크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상세포가 나오긴 한 건데 암세포 같이 보이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정상세포도 아닌 그런 모양을 뜻해요. 그래서 정상으로 나왔을 때보다는 좀 더 자주 방문해서 다시 재검할 걸 이제 권장받게 되는 결과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로우실이 있고 하이실이 있습니다. 로우실로 나오면 과거 이름으로는 이형성증 1도, 하이실로 나오면 2, 3도 정도로 부릅니다. 그래서 1도면 많은 경우에 1, 2년 내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이실로 나오면 상당 기간이 지나서 보면 결국은 암이 되는 경우까지 발견될 수 있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세포진 검사를 했을 때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은 하이실부터 시작된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최악의 6번째 경우가 바로 암세포를 발견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암세포가 나왔다 그러면 최소 제자리암 이상의 암이라는 걸 시사하기 때문에 전문의를 찾아가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45세 여성도 당연히 효과가 있고요. 남성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45세 이상의 여성에서 정말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45세까지 여성에게 효과가 있다. 그리고 남성에게도 효과가 있는 이유는 인간유동 바이러스는 생식기계 감염이 선호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주고받는 감염병이라서 남성도 백신을 당연히 접종받으면 상대방인 여성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쪽 성 모두에게 접종하는 게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암 치료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도화지에 있는 점을 가위로 오려서 잘라내듯이 제거하는 수술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완치를 이뤄낼 수가 있겠고요. 수술적으로 온전히 도려내기 어려운 정도로 번져 있거나 자궁경부를 떠나서 자궁 몸체나 다른 골반장기나 방광, 직장, 뼈, 임파선 또는 더 멀리 가서 폐나 뇌처럼 다른 원격 장기까지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치료 수단이 조금씩 확장이 돼야 되는데요. 온전히 첫 수술로 다 오려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 전이가 없다 그러면 방사선을 기반으로 한 치료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적용이 가능하다면 방사선 단독보다는 항암제를 병행해서 하는 항암제 방사선 동시요법을 많이 쓰고요. 국소적인 치료를 하기에는 조금 광범위하게 번진 상태로 처음 병원을 방문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혈액을 통해서 치료제를 투여해야 되는 전신적 항암 화학요법을 처음부터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 표적 치료제, 그러한 면역 치료제 등도 같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중에 로봇 수술에 대한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것이 최선이다라고 우리가 모든 경우에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원래 시작된 자궁경부암 수술은 질 쪽으로 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방식, 또 개복을 해서 하는 방식, 적절하게만 사용된다면 지금도 최선의 치료 방법입니다. 자궁경부암 분야에서는 로봇을 이용한 수술과 모두가 행해왔던 개복을 해서 하는 수술과 치료한 결과가 어떤지를 비교한 대단히 전 세계적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재발률이 다소 높은 경향이 의심되는 결과들이 나와서 후속 연구들이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고 검토를 해봤는데 아주 큰 덩이인 경우를 피한다면 로봇 수술이 장점이 많다. 그리고 복강 수술도 장점이 많다라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과 복강 수술 같은 미세침습 수술에 적절히 쓰였을 때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환자분들을 잘 골라내는 그런 연구가 나온다 그러면 자리를 잘 잡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자궁경부암을 복강경을 포함한 방식으로 수술을 할 때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암 수술을 할 때는 암이 있는 곳 자체를 어떤 수술기구든 손이든 자극을 해서 암의 부스러기가 부서져 나오는 현상이 있게 되면 적절한 암 수술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암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자궁경부암이 번질 수 있는 주변 장기와는 또 분리를 하는 그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구가 없을까 고민을 상당히 오랜 기간 했었고요. 물론 이제 기존에 다른 자궁을 다루는 거상기들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200여 종 이상이 이제 팔리고 있는데 자궁경부암 치료를 위한 특화된 자궁을 다루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업체 연구소와 협업을 해서 수술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궁거상기의 이름은 영어로 BUMI라고 지었고요. 병이 나 있는 자궁경부 쪽까지를 확인하는 질경이라는 기구를 넣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경을 확인한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구를 질경을 통해서 넣고요. 도달하고 나면 가이드가 돼서 질경을 뺍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수술 중에 수술의 범위가 적절히 유지되고 주변 장기인 직장이나 양쪽에 지나가는 소변이 흘러가는 길인 묘로 등이 다치지 않고 방광도 손상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수술의 안전과 수술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술기구입니다. 세계 부인암 의사 연맹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도 4단계 정도로 나누는 걸 활용하는 것 같고요. 1기다라는 뜻은 자궁경부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2기다라고 하는 것은 자궁경부 옆으로 좀 번진 걸 뜻하고요. 3기다라고 하면은 골반이라든가 임파선 이런 데까지 번진 걸 뜻하고요. 4기 또는 다른 말로 말기다라고 하면 폐라든가 뇌라든가 이렇게 멀리 원격으로 전이가 된 걸 뜻합니다. 안타깝게도 원격 전이는 진단을 받으시면 5년 생존율이 5분 중에 1분 정도만 5년 뒤에 생존을 하실 수가 있고요. 1기인 경우에는 거의 돌아가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100%에 가까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부인종양 전공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자궁경부암 치료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고요. 1기라고 진단받으면 기관, 지역 차이 없이 거의 100% 가까이 다 나으실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물게나마 재발을 해도 검진 프로그램을 추천받은 대로 잘하면 빨리만 진단받으면 재발 자궁경부암도 처음 재발하고 나서 5년 뒤에 다시 뵐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무증상 선별 검사 프로그램을 잘 따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 백신 접종을 하셨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백신을 맞은 이후에 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0%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맞춰서 선별검사 당연히 받으시는 게 좋고요. 자궁경부암은 성매개 질환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행위 자체가 사라지면 없어질 병인 건 분명하지만 그거는 뭐 예방법이라고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전파가 되는 거를 좀 물리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우리가 피임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병을 막는 차원에서 콘돔 같은 차폐식 피임법들이 있습니다. 성생활을 할 때 그러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건전한 성생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성생활을 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암검진 잘 받고 저처럼 의사들이 나와서 백신 좀 맞으라고 하면 잘 맞고 그러면 사실은 본인의 건강이 일단 지켜지고요. 가족들, 주변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도 더불어 지켜집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참여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부암 또 암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암 매우 무섭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부인종양을 전공하고 있는 의사들이 오랜 기간 많은 자궁경부암 환자를 잘 치료해온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매우 많고요. 열심히 치료 잘하는 의사들입니다. 한 팀을 이뤄서 잘 치료를 하신다 그러면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부암 환자분들은 절대로 용기 잃지 마시고 잘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